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에 대한 전선 정말 오랜만에 양봉이 떠주는 모습입니다. 자, 정말 이 급격한 조정 때문에 다들 공포스럽고 다들 지쳐갈 때쯤 이제 오늘 장중에 무려 8%대 급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대한전선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엑시트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는 그때부터 밴드에 오면은 매집을 해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기다렸던 자리가 왔다면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죠. 근데 정말 귀신같이 오늘 이 급 반등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같이 짚어드렸던 LX 일렉트릭도 현재 무려 13% 급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력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반등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빠르면은 막바지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대한전선도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죠. 이런 애들이 강반등이 나온다. 다 그래요. 뭐 LX 일렉트릭도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은 오지도 않아. 너무 셌기 때문에. 그죠? 그냥 박스 이 상단 때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 그러니까 로봇과 전력 쪽 이런 쪽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다 예상 지지점에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 대한전선의 반등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부터 그러니까 전력주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을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겹게 누른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막 시작이 된 거죠. 어제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 오늘의 양봉 제가 시원하게 챙겨드린 건데 다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럼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는 또 바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을지, 즉 이 매도에 대한 시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여전히 이 급락에 대한 잔상 때문에 공포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대한전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올라갈지,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한전선의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면요, 우리가 과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대한전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찍어 왔는데 좀 돌려봤습니다. 너무 과거의 영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최근 영상을 좀 보니까 제가 이 대한전선을 그러니까 3만 원일 때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진행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맥점 분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안착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이때 이제 돌파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불과 며칠 안 됐죠. 8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선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종목은 원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1선을 눌림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승이 나고 눌림목으로 했죠. 눌림목으로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이 되면 안 된 거예요. 지겹게 지키더니 결국은 깨면서 조정폭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바로 이 맥점이 올 때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 제가 지금 잘 맞췄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과열 국면과 과매도 국면이죠. 이 두 가지만 분석을 정말 잘해도 저점에 대한 매수와 고점에 대한 매도, 그리고 다시 이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 맥점 분봉이에요. 돌파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유지를 해갔기 때문에 유지를 한 거고 이제 깨졌기 때문에 엑시트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깨지기 전에 제가 뭘 판단하냐면 여기서 과열이 왔냐 안 왔냐, 주가가 과열이 오면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열이잖아요. 과열이 이렇게 왔는지 체크를 하고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발생되면 그때는 엑시트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반대로 눌림이 나올 만큼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일봉에서 이 맥점 라인에서 저점을 잡아드리고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를. 그럼 이제 맥점 분봉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돌파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다시 뭐 이렇게 상승이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부터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네, 홀딩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가져갈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면 가져간다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홀딩 구간이에요, 타고 가면.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도 오늘 종가상 이탈이 없이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 이젠 여기서는 이제 좀 추가 반등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 또는 다음 방향성이 이제 열리는 위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대한전선이 단번에 V자 반등으로 가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즉 현재에 대한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로 전환하는 급한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왜 그럽니까? 이미 앞에 너무 강한 매도세가 생긴 겁니다. 매도세가. 그러니까 이 강한 매도세가 생기면은 투심 자체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물량들이 뭐 반대 매매도 당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세력들이 이거를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이 고점까지는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박스가 크더라도 비추세를 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끌고 또 털 사람들은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11월 달에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11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가격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이게 V자 반등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빠르게 반등을 하면은 전부 다 뭐 탈출을 해버리거나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는 다들 이 현재에 대한 급락을 맞아서 지금도 공포에 젖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안 올린다는 거죠. 그 물량들을 또 털어내는 그 작업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밴드나 어떤 가격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흔들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비추세예요, 비추세.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렇게 흔들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을 시키던가, 무조건 상승 전환하진 않죠. 이 극점에 가야 할 수 있어요. 극점에서 뭐 하락을 전환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세대의 이 다음 방향성이 이제 제시가 된다. 특히 지금은 이 10월의 파동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박스 역시도 좀 더 폭이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동반을 하면서요. 이 변동성만큼 개인을 털기에 좋은 것도 없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뭐 무조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이 흔들기 구간에서는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수급, 시장의 상황, 그러니까 이 비추세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이 다음 방향성도 제가 또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상승처럼 상승과 기간 조정 뒤에 상승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전환을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간 거죠. 급등 뒤에 조정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은 존재했지만 일정한 가격대를 넘기지 못하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극점에서는 이 계단식 하락으로 가는 C 파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론은 대한전선 지금 이제 방향을 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이 기술적 반등에서는 문자를 받고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정 부분 추가 반등이 나올 때 챙기고, 혹 이 하락 구간에 고점 구간에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반등 파동에서 탈출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했죠. 반등이 나오고 또 일정 고점대에서는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테스트할 건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비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박스권의 형태로 우리가 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락에 대한 첫 반등이 나왔고 이 캔들을 보시면 음봉이 뜨고 아래에서 십자봉이 뜨고 이제 위에서 또 양봉이 나왔던 거죠. 바닥권에서 전형적인 방향 전환을 알리는 샛별형 캔들이 또 떠준 겁니다. 반등이 오늘로서 끝나지는 않고 뭐 며칠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꼭 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잘 매수해 오신 분들은 제가 저항이 판단이 되는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대응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특히 제가 말한 대로 이 맥점 분봉에서 현재 안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추가 반등이 오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맥점 분봉이 깨지는 흐름이 발생이 된다. 그때 또 우린 빠르게 엑시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익을 챙길 때 여러분들에게도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그 수익 실현할 때 있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이야기하고 반등이 좀 더 나오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